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비율로 올라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강남 3구 등 서울 일부 자치구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20%대 수준으로 높아 고가 아파트 중에는 보유세 증가율이 50%를 넘는 곳도 나올 전망입니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4배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묶이면서 자금 압박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분양가가 저렴한 소형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차 상가 산정 비율과 관련한 분쟁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건축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로 비슷한 갈등을 겪는 다른 재건축 추진단지에서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올해 이 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면서 공시지가가 발표가 되면서 보유세에 대한 논란이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세금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면서 실제로 내가 내야 하는 세금, 그러니까 그 보유세가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강남 3구나 이 한강벨트 라인을 따라서는 1,000만 원 정도 오를 그런 세금을 내야 하는 단지도 있다고 하네요. 당장 1,000만 원이면 내 집에다가 월세를 100만 원씩 내는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자, 이런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앞으로의 전망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저희 방송들 함께 하시면서 그 흐름들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투자 계획에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수요일입니다. 안 그래도 수요일은 조금 피곤한데 비가 내려서 더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만큼은 저희가 책임지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제 그 아파트 이제 공동주택 가격, 공시 가격 열람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각 지역별로 온도차가 좀 뚜렷합니다. 예, 강남 3구라던가 용산, 그다음에 한강변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대부분의 이제 공시 가격이 거의 한 20% 정도 지금 오르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노도광이라던가 이제 금강구, 이런 지역은 한 1%에서 한 4% 정도로 공시 가격이 지금 이제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시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는 이제 그 집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이제 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만큼 이제 사실 이제 보유세가 이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올라가는 구조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다 예상은 하고 계실 거예요. 보유세에 대한 또 개편안이 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이제 공시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향후에 보유세에 대한 개편안이 나오게 되면 이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많이 이제 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택 시장을 안정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자율에 맡겨서,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보유세는 더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유세는 그럼 강화를 하게 되면 사실은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완화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거래세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집을 사고 팔 때 집을 매도했을 때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내가 집을 살 때 이제 취득세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광의의 이제 거래세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유세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강화시키고 이렇게 또 이제 취득세도 지금은 이제 중과가 다 되는 거잖아요. 중과가 되면서 지금 이제 보유세 강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강화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물건 잠김 현상이 더욱더 아마 상당히 좀 심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학습을 해보셨던 것처럼 물건들이 시장에 안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간혹 거래가 되더라도 또 이제 앞으로 이제 5월 9일 이후에 또 신고가로 거래가 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또 이제 가격 상승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시장 안정과 그다음에 건전한 이제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유세는 강화를 시킬 거면 우리가 거래세는 좀 완화가 돼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상담 항상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뭐 어떤 고민이든지 괜찮습니다. 매도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전망 아니면 최근에 보면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소액 투자를 또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소액 투자에 대한 고민 아니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고민 어떤 고민이든지 지금 전화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 해 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거를 좀 살펴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를 내면서 특히나 이 세금적인 부분을 건드릴 때 당장 내가 내야 하는 돈이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움직이지 않고 관망하셨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겁내지 않고 또 전문가와 함께 안전한 투자 계획 세우셨던 분들은 결국 나중에 웃으셨던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 이어지게 될지 저희 언제나 방송 시간 통해서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놓치지 마시고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투자 이야기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창근 대표와 함께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바로 내일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으로 함께할 수 있는지 세미나 안내 부탁드려요, 대표님. 최근에 보면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제 양도세 중과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또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자동 활성화되는 아파트 임대사업자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지금 이제 규제가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보면 이제 트렌드가요. 지금 이제 소액 투자를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와 달리 우리가 소액 투자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볼 수 있는 특히나 이제 빌라 같은 경우 있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신축 소형 6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 그다음에 종부세 중과에서 이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세제적인 혜택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축 소형 6억 이하 쪽으로 해서 아마 또 아시는 분들은 좀 이제 소액 투자로 많이 좀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런데 이 재개발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지역이 재개발돼요, 어떤 지역이 재건축돼요. 이러면 또 무조건 또 어떻게 보면 또 시세 차익이 무조건 난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래도 지역이 안 좋은 지역도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은 가능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이 많이 변했죠. 시장이 많이 변했습니다. 어떤 이제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최근에 보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죠. 아파트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이제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들이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지역은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보다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오른 지역은 사실은 뭐 그만큼의 추가 분담금을 내고라도 사업을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서울의 모든 지역이 그렇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들, 그러니까 향후에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낮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은 많고
예, 그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소액 투자를 하더라도요. 예전하고는 똑같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입지라던가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의 가치라던가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제도적으로도 많이 변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과거하고는 틀리게 여러 가지 좀 살펴봐야 될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제도들이 많이 변했거든요. 예, 그래서 재개발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예, 내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예, 재개발 소액 투자에 대한 A부터 Z까지 또 어떤 게 변했는지 예, 제가 속속들이 다 세미나에서 제가 준비를 할 테니까 예,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도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이 재개발 투자도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예전 방식 그대로가 아닌 그 변화된 흐름에 맞는 투자 전략 전문가와 함께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만나고 해결해 드려야겠죠.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원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현재 거제도에 살고 있어요. 네, 예, 지금 이제 거제도에서 이제 조선소를 다니고 있는데, 네. 제가 어쨌든 간에 저희가 소득은 좀 괜찮아가지고, 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아직 집이 없거든요. 네, 예, 집이 없어서 좀 이제 집을 하나 좀 사보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네, 이게 지금 제가 거제도에 있는, 어차피 제가 살고 있으니까, 네. 요거다가 이제 집을 하나 사가지고 좀 거주를 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웬만하면 그냥 집을 사지 말라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요가 지금, 거제도가 아파트가 엄청 많거든요. 네, 예, 생각보다 많은데, 요가 지금 한 32평짜리가 한 3억에서 4억 정도 하는데, 네, 사실 여기는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요. 네. 그래가지고 좀, 뭔가 좀 부동산이라도 뭐 하나 좀 하나 사고 싶고 해가지고 좀, 그 대표님한테 좀 방향성을 좀 한번 컨설팅 받아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멀리서 연락을 주셨는데 우선 거제도에서는 무주택 상황이시고 그러니까 거제도에서 집을 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니 주변 분들이 또 만류도 있었고 가격도 안 오르는 것 같아서 이 여유자금으로 따르게 방향을 좀 설정해 보면 어떨까? 여유자금은 어느 정도 좀 생각하고 계세요? 한 2억 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차근차근 계획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요즘 그 조선 쪽이 상당히 분위기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옛날부터 있다가 한참 안 좋다가 요즘에 또 많이 좋아져가지고 지금 예. 좀 그러고 있습니다. 예, 요즘 주식 시장에서도 조선주 예, 상당히 좀 좋죠. 예. 예. 자, 근데 지금 이제 거제에서 지금 계시는데, 예, 거제에서 계시는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이제 거제라든가 이쪽이 이제 조선 쪽에 좀 특화가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과거에 예, 너무 많은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예, 가격이 지금 사실은 오름폭이 상당히 미미하죠. 그렇죠? 없습니다, 없어. 예. 자, 그래서 제가 투자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면요. 요즘 그래서 이제 지방 분들이 서울에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 서울에.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자,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수요가 많고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대한민국의 심장은 어디예요? 예, 대한민국의 심장은 서울입니다. 그렇죠? 네. 예, 서울이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심장이기 때문에 수요는 항상 넘쳐나요. 예,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은요. 예, 공급은 네. 가장 적은 지역이 서울입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제도 이런 데 보면 만약에 이제 공급이 부족하면 우리가 거제도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할 땅들이 많잖아요. 그죠? 새롭게. 네. 예, 그런데 서울은요, 아파트를 공급할 택지가 없습니다. 예. 공급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공급을 할 땅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요는 항상 많은 지역인데 공급은 적은 지역이 서울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물건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투자라는 건 간단한 겁니다. 예. 그냥 우리가 가장 간단한 시장 논리,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항상 공급에 비해서 초과 수요가 생기는 지역이 서울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격도
꾸준하게 오르고 전월세 가격도 꾸준하게 오르는 지역이 서울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 가격이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예, 특히나 네. 지금 이제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 예. 아, 그건 잘 모르세요? 예,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잘. 아, 요즘 이제 강남 쪽 최근에 이제 양도세 중과 앞두고서요. 예, 지금 급매물도 나오면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가격이 좀 떨어져 나오고 있어요. 가격이 조금 떨어져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항상 시장이라는 거는요. 이런 시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시장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직선인 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라는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항상 이렇게 조정을 받고 가격이 오르면서 항상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당연히 이게 출렁이겠죠. 예, 출렁인데 출렁이더라도 항상 우상향 곡선이 그려지는 시장이 바로 서울이라는 시장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규 아파트를 계속 꾸준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땅들이 없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은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 게 거의 80%가 넘어가요. 예, 공급량에. 예,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되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예, 아파트 공급을 꾸준하게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특히나 이 재개발이요. 이 재개발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과거에 좀 소액 투자가 많이 가능했던 지금도 뭐 찾아보면 이제 소액 투자는 가능합니다. 이 재개발 같은 게 우리가 21년은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재개발 정비 사업 중에 이제 신소통합기획, 그다음에 22년도에 모아타운,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역세권 이런 그 재개발 방식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21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이후에 21년도부터 26년도 지금 한 만으로는 4년, 횟수로는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잖아요. 네. 예, 그런데 서울에 200개 이상의 신속이라던가 모아라든가 역세권이라던가 지금 한 4, 5년 동안 지정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지역이요. 지정이 된과 동시에 가격이 많게는 한 3, 4년 동안 15억씩 오른 지역도 많습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전에 소액 투자도 1, 2억 정도 해놨는데 지금 와서 3, 4년 만에 지금 20억 정도, 지금 시세가 20억 가까이 되는 지역들도 많다라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 그런 데가 뭐 한강변 라인, 뭐 자양동이나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뭐 용산이 좋다고는 많이 알아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용산 같은 경우도 불과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2억 투자면 가능했던 지역이에요. 서계, 청파, 원효로, 후암동 이런데. 예, 그런데 불과 지금 한 3년 사이에 다 투자 금액이 지금 6, 7억대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 시장 안정을 시키려면 신규 아파트 공급이 꾸준하게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새 아파트 공급을 하려면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시청자님께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는 재개발이 만약에 어떤 지역이 시작이 되면 가격이 먼저 올라버리거든요. 가격이? 예, 그럼 재개발이 앞으로 가능할 지역에 내가 선점을 하시면 지금 뭐예요? 가격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때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선점을 하시면 나중에 내가 대신에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시간을 투자를 하시게 되면 얘는 당연히 나중에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선점을 하셔야 돼요. 예,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니까 투자는 그냥 간단합니다. 투자는 물건이 희소한 지역에. 예,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물건이 귀한 지역이 어디냐? 서울이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파트 공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재개발, 재건축해야 된다. 그럼 앞으로 재개발이 될 지역에 내가 선점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예, 간단하죠? 예, 논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아무래도 이제 거제도에 계시니까 서울은 어디가 좋은 지역인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전혀 모르죠. 자, 그런데 서울에서 우리가 강북 지역에서 가장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 그러니까 강북 라인에서 한강변 벨트라고 하거든요. 예, 거기가 마포 들어보셨죠? 알죠, 거기는. 용산 들어보셨죠? 예. 성동 들어보셨죠? 성동구. 예. 예, 광진구. 여기가 강북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한강변 벨트예요. 아, 예. 한강변 벨트. 그런데 이 한강변 벨트 중에 우리가 강진구를 제외한 마포, 용산, 성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이 과거에 30년 전부터 재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뭐냐? 그러니까 과거였던 마포, 용산, 성동 같은 경우는 과거에 30년 전부터 재개발이 시작이 됐으니까 이 지역은 일찍이부터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가격에 많이 반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재개발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의 재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면 가격이 확 올라버리잖아요. 근데 마포, 용산, 성동은 30년 전부터 재개발을 했던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소액으로 선점할 지역들이 적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마포, 용산, 성동까지 그렇고, 근데 광진구도 같은 한강변 벨트고 또 입지는 최고예요. 왜? 다리만 건너면 바로 강남입니다. 예, 그리고 광진구가요, 전체적으로 다 평지거든요. 평지? 예. 여보세요? 네. 예, 전체 다 평지인데 이 광진구는요, 이 마용성하고는 다르게 이 광진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예, 자양동,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양동이 22년도부터 지정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재개발로. 네. 그러면서 22년도부터 이제 재개발이, 그러니까 최근부터 이제 재개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 예, 그러면 마용성은 30년 전부터, 그 다음에 여기 자양동 같은 경우는 4년 전부터 지금 재개발이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여기가 지금 내가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직 가격 반영이 안 돼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아, 네.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자양동 같은 데는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 보면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여기 구이동이라던가 이제 중곡동 일대, 이제 군자동 일대, 요 일대가 상당히 앞으로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를 지역이에요. 네. 예, 구이나 군자 요쪽이요. 아니면 중곡동. 그죠? 예. 예, 그런데 최근에 여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자양동이 재개발이 지정이 되기 시작한 22년도 분위기예요. 22년도.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여기 아차산 밑자락에 여기 구이 이동 쪽의 일부가 여기가 약간 구릉 지역이거든요. 예, 구릉 지역이 최근에 여기가 신속 통학 지역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작년 요맘때만 하더라도요 1억 투자하면 가능했었거든요. 예. 예, 지금 5억대 투자입니다. 1년 사이에. 아. 예, 그런데 여기 자체가 이 산 밑자락이기 때문에 입지가 그렇게 아주 좋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 보이네요. 예. 예, 자 그러면 얘하고 노후도는 비슷한데 얘보다 더 좋은 입지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선점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 지정된 것뿐이지 얘보다 더 좋은 입지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게 어디냐면요. 자, 여기는 아까 지금 여기 구이 이동 쪽에 아차산 밑자락은 여기 5호선 아차산이 가깝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군자역은 더블 역세권이네요. 예. 5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에 이쪽 중곡동 일대는 다 또 평지예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 중곡 이동 쪽에 여기 보면 용마초등학교라고 있고 용마초등학교 좌측을 보면 여기는 더블 역세권이죠. 더블 역세권이 지금 초품하잖아요. 그죠? 예. 예. 자, 여기는 더블 역세권, 그다음에 초품화, 그다음에 평지, 그다음에 바로 옆에 또 어린이대공원도 가깝고 또 7호선 타면 바로 또 강남 접근성도 좋네요. 자, 그럼 기존에 지금 이번에 그 한 2, 3주 전에 후보지로 지정이 돼, 그러니까 재개발로 지정이 된 여기 아차산 밑자락보다 여기가 훨씬 더 좋은 입지 아닙니까? 예. 그런데 투자 금액은요 반의 반이에요. 지금 2억 정도로 이쪽은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예. 근데 아마 잘 이해도 안 되실 건 또 있으실 거예요. 처음이시면. 네, 예. 그래서 요쪽에가 우리가 항상 어떤 지역이 개발이 시작이 되면 그 지역보다 더 좋은 입지에 노후도가 맞는 지역을 내가 선점을 하게 되면 아직 가격이 미반영된 상태에서 내가 어떤 물건을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소액 투자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입지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광진구 같은 경우는 더블 역세권에 여기 용마초등학교 왼쪽 편 이쪽이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고 아직 가격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예, 여기는 우리 시청자님 나중에 서울 올라오시면요. 네. 예, 아마 2억 이하로 좀 투자할 물건들이 좀 있을 거예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여기 이쪽으로 아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고맙습니다.
네, 생각하셨던 방향대로 우선 거주는 그대로 하시되 여유 자금은 서울 쪽에다 투자하는 거 그 지역 중에서도 광진구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으니까 서울 한번 올라오셔서 인장도 다녀오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그때는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늘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희 딸아이가 결혼을 예정을 두고 신혼부부인데요. 네. 지원금은 한 15억 정도 되는데 네. 직장은 충무로 일가와 여의도이고요. 네. 결혼하고 좀 순조로운 지역으로 딸아이가 그 강진구하고 성동구 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운봉 아파트도 보고 있는데 네. 아파트가 어떤지 추천 좀 음. 부탁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우선 자녀분 대신 이제 어머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15억 네네. 현금으로 아파트를 보고 계시는 거고 직장은 충무로와 여의도지만 아마 우리 네네. 자녀분께서 열심히 좀 부동산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진구와 네네. 성동구 쪽에서 아파트를 찾고 있다 말씀 주셨어요. 아마 은봉 네네. 대림 이쪽으로 좀 보셨을까요? 네네. 네, 근데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을 텐데 15억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표님과 좀 네. 이야기 나눠볼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이제 네. 응봉동 쪽이랑 그죠? 네네. 예, 응봉동 강진구. 쪽이랑 지금 광진구 쪽이면 뭐 광장동이나 자양동 이쪽으로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네. 자, 근데 응봉동 쪽에 근데 지금 15억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매가 15억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네네. 예, 그러면 여기 들어갈 데가 사실은 많이 없는데 뭐 응봉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20평대 가능할 것 같고. 예, 지금 응봉 대림 1차 같은 경우는 못 들어가요. 그래요. 가격 많이 올랐어요. 예. 저는 지금 지방에 있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예. 네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녀분께서 보시는 게 응봉동이랑 지금 광진이잖아요. 예. 네. 자, 그럼 광진구는 사실 광장동은 어렵고요. 네. 예, 지금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많은 광장동은 어렵고요. 예. 그럼 네네. 응봉동이랑 우리가 강진구에 좀 아파트로서 주거벨트가 잘 형성이 돼 있는 여기 자양동에서도 자양 3동 여기를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렇죠? 예. 네네. 자, 지금 응봉동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봐도 성수동 바로 인접해 있죠. 그렇죠? 예. 성수동 바로 인접을 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강남이 또 건너편이니까 강남 접근성도 괜찮습니다. 그죠? 예. 네. 그런데 여기 응봉동이 약간 좀 산동네인 거 아세요? 구릉 지역? 저는 잘 모르고요. 아, 여기 산동네예요. 산동네. 그래요? 예, 여기 산동네예요. 산동네. 아. 예, 구릉 지역이에요. 예. 그다음에 여기 응봉동 일대 같은 경우에 사실 지하철이 없어요. 지하철이 여기 앞에 거기 경의선 하나 지나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왕십리역이나 행당역까지는 사실은 도보로 이용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하철 접근성도 좀 떨어지죠. 그렇죠? 네네.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성수동에 인접해 있고 이제 강남 접근성도 우수하지만 일단은 지형 자체가 약간 구릉 지역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 접근성은 떨어지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다 비교해 보기 자양동 있죠. 네네. 자양동 여기는요. 일단은 지형이 평지예요. 그 다음에 한강변이에요. 좋네. 여기 바로 앞에 보면 뚝섬 유원지도 바로 앞에 있어요. 뚝섬 한강변 유원지거든요. 뚝섬 유원지. 네네. 예. 자, 그 다음에 강남. 그냥 다리 건너면 얘도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강남 접근성은 대려 자양동이 훨씬 좋죠. 예. 그러니까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요. 왜? 다리만 건너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는 평지에다가 또 지하철은 여기 자양역, 그 다음에 건대입구역, 지하철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요. 자, 그럼 지역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응봉동하고 자양동하고 어디가 더 좋아요? 양동이요. 어디요? 자양 3동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 비교해드리면, 자, 성수동 인접해 있고 강남 접근성 좋은 거는 자양동도 똑같아요. 자양동도 성수동 바로 옆이니까 또 강남 접근성은 대려 자양동이 훨씬 좋고, 그 다음에 네. 지형적인 이점은 자양동이 평지니까 훨씬 낫고요. 예, 그 다음에 지하철 접근성도 자양동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응봉동하고 광진구 쪽을 보면 자양동이 훨씬 더 좋은 지역 아닙니까? 그죠? 네. 예, 그러면 자양동으로 보셔야겠죠. 네. 자, 그런데 응봉동도 사실은 20평형대 지금 15억 정도면 응봉동도 20평형대를 보셔야 되는데
20평대 갈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런데 자양동에 있어요. 아, 예, 자양동에요. 평지에 여기에 자양 우성 1차, 2차 여기 지금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거든요. 네. 여기 21평형이요. 아마 13, 14억 정도면은 때에 따라서는 매수가 가능할 겁니다. 예, 여기 지금 자양 3동이거든요. 네네. 예, 여기서 우성 1차나 2차 아니면은 만약에 우성 1, 2차가 물건이 없으면 요 주변에 자양 3동에 아파트들 20평대 좀 있어요. 네. 예, 여기에 한 13억에서 한 14억 정도 선에 15억 미만이라도 물건 잡아 놓으시면 지금 응봉동에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입지예요. 아, 예, 아까 제가 입지적인 비교도 해드렸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 다음에 간단하게 보면 혹시 뭐 자양동 이런 데 주변에 빌라 가격이 아주 비싼 거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세요? 네. 오늘 방송하는 거 네. 오늘 방송 저랑 지금 이 방송에서 이렇게 지금 고민 상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이따가 따님 보고 어차피 저희 또 유튜브에 다 남아 있거든요. 아, 네네. 예, 따님 보고 그 유튜브로 보시라고 하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여기 옆에 네. 자양 3동이 있으면 여기 자양 4동이나 이런 데가 지금 재개발 추진 지역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시니까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빌라들이요. 예, 빌라들이 20억씩 가요. 아, 예, 주변에 빌라들이 20억 가는데 21평 아파트 15억 이하면 싼 거 아닙니까? 네. 싸네요.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니까 주변 빌라들이 여기 지금 20억씩 가요. 그러니까 빌라 대비해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지금 광진구예요. 아, 예. 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아까 응봉동 쪽이랑 광진구 쪽이랑 좀 알아보신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비교를 다 해드렸고, 예, 그다음에 네네. 물건을 찾아보셔야 되는 지역은 자양 3동 쪽으로 해서 20평대 아파트 15억 이하로만 잡으면 예, 괜찮은 매입입니다. 예, 그러니까 괜찮은 선택이니까요. 예, 이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라고 꼭 전해주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도움 됐습니다. 네, 고민하셨던 응봉동의 아파트보다 오히려 자양 3동의 아파트가 조금 더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자녀분께 잘 전달해 주시고 또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이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면서 여러 가지 카드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대출 규제를 내놓고 나서 이 많은 분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정부의 의지는 집값을 잡겠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했지만 이 대출 규제책이 나오고 나서 정작 서민들은 오히려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제도들, 이 규제들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대표님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해주시죠. 자,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예, 그다음에 대출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규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하면서 사실 주택 시장을 지금 안정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을.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정부에서 하는 주택 시장에 대한 안정이라는 게요. 예, 상대적으로 여유 자금이 적은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이게 바로 주택 시장 안정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다주택자를 때려잡고, 예,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어쩔 수는 없겠죠. 누군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적폐로 몰아가면서 이렇게 좀 방패막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여러 가지 규제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예, 궁극적인 목적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앞으로 집을 더 편하게 좀 살 수 있게끔 하는 그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정부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시장은 지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냉정하게 시장을 좀 직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강남 상구 매물만 2만 5천 건. 예, 호가 내리고 금매에 늘어도 거래는 교착. 예, 박수 치고 있죠. 예, 그동안 집 못 사신 분들, 그렇죠? 예. 자, 작년 가을보다 더 쌓였다. 서울 아파트 매물 폭탄. 예, 집값 더 내릴까? 예, 박수 치고 있죠. 그런데 박수 치고 계시는 분들이 희한해요.
여유자금 적은 서민들이 박수치고 있어요. 자기랑은 상관이 전혀 없는데 어차피 강남 3구 살지도 못하는데. 자, 강남 꺾이자 한강벨트도 냉기, 예, 고강도 규제 예고에 서울 집값 하방 압력. 그러니까 지금 강남 3구를 필두로 해서 양도세 회피 물건들이 나오면서 지금 금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양도세 회피 매물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고가 아파트들이 지금 가격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집값 조정이냐? 그럼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실수요자가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은 지금 어떻게 지금 시장이 돌아가고 있냐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15억 이하 매물 되면 당일 계약 2억상 급매물 나오자 16팀 줄 섰다. 예. 예, 강남 집값 하락세, 한강벨트로 확대, 중저가 지역은 반대 양상. 예, 풍선 효과, 15억 이하 아파트 거래 증가, 집값 가계 대출에 경고등 울리고 있다. 자, 상급지는 식는데 외곽은 들썩들썩하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량진동에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노량진동에 신동아 리버파크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8, 9억 선에 매수할 수 있는 가성비 괜찮은 아파트 여러 번 추천해드렸던 지역입니다. 작년에요. 예, 먼 것도 아니에요. 작년입니다. 작년 6, 7월 달에도 8, 9억이면 샀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26평짜리가 지금 매매 가격이 어떻게 나오냐? 14억 5천, 14억 5천, 15억. 예. 자, 그런데 거래되는 건비가 8월 달부터 10억 6천부터 계속 오르고 시작합니다. 여기 6, 7월 달, 5월 달에는요 8억대였어요. 그럼 작년 5월 대비해서 불과 지금 한 7, 8개월 동안 6억 오른 겁니다. 6억. 그렇죠? 예, 엄청나게 올랐죠. 예. 자, 그다음에 자, 봉청동의 간악드림타운. 예, 그렇게 저는 이게 추천해드리지 않았던 지역인데, 근데 이 지역들이 이제 강남 접근성도 양호하고 그냥 집값이 좀 쌌었어요. 근데 이런 지역들도 25년 5월 달에 지금 이제 25평 보니까 8억 3,500인데 최근에 지금 매가 나오는 게 11억 8천, 11억 7천, 거의 3억 이상 올랐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이 왜 발생을 하고 있냐면, 이런 현상이 15억 이하를 지금 15억 이하 같은 경우가 대출이 6억 맥스까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을 사는 입장에서는 6억까지 대출이 나오는 지역에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쪽으로 수요 자리를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저가 아파트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해서 실수요 자리를 몰려들면서 지금 가격이 급등을 해버린 겁니다. 예, 그런데 만약 이런 대출 규제가 없었다라 그러면, 예, 가격에 대한 상한선이 없었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15억 이하 가격이 오르지 않았겠죠. 그렇죠? 예. 자, 거기다가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전월세 가격이 급등을 하고 전세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빌라 물건도 없어요. 예, 빌라 물건도 없고, 빌라 물건도 지금 전세가 지금 거의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천 가구 단지 전세가 0입니다. 예. 자, 한번 볼게요. 실질적으로. 자, 아까 보셨던 간악 드림타운, 예, 3,544세대예요. 예, 전세 0이에요. 이랬던 적 없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전월세가 심각했어도요, 이랬던 적은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월계동의 이제 한진 하나그랑빌, 얘 지금 3,000세대거든요. 예, 전세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시장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뭐냐면 전월세 가격 급등하고, 그 다음에 전세 물건도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서민들이 어떻게 보면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는 15억 이하의 아파트가 몰려있는 이 지역들 같은 경우가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면서 서민들 입장에서는 주거 사다리가 지금 붕괴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15억 이하 대출 6억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니까 비교적 싸게 살 수 있었던 중하급지 가격이 폭등을 해버린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대출 규제 구조는 15억 이하는 6억까지, 그 다음에 중간 가격은 4억, 그 다음에 25억 이상은 초과는 2억까지입니다. 지금 뭐냐? 15억이 기준선이에요. 예, 기준선을 정부에서 만들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15억까지 키 맞추기 해버리는 거죠. 15억까지. 그죠?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하니까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그 다음에 월세화가 심화가 되면서 전세 가격도 폭등하고 주거 비용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중하급지 매매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주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서울의 월세 확정일자 계약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6% 늘어났고요. 반면 전세는 6.6%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자, 월세는 폭증을 하고 있고 전세는 이제 시가 마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보다는 전세로 가져가는 게 주거 비용이 훨씬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시드머니를 모으기에는 전세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월세가 급증을 하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시드머니 모으기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예, 주거 비용은 증가를 하면서요. 자,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5월 9일 이제 5월 9일 이후에는 이제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택들 지금 전월세 끼고 살 수 있죠. 그런데 전월세 끼고 살 수 있어도요. 여러분들 여유자금 적은 무주택 서민들은 못 삽니다. 왜? 나중에 전세 빼줄 때 주담대 대출이 안 돼요. 주담대 대출이 안 되고요. 전세 퇴거자금 대출은 1억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15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대출은 6억이 됐는데 만약에 15억짜리 뭐 대출 한 6억 껴 있는 거, 전세 6억 껴 있는 거 사면요. 내 돈 14억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전세 보증금까지 합쳐서.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강남의 집값이 떨어지는 것만 신경을 쓰는데 아니 당연히 오를 때가 있으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양도세 피임을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조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자기가 지금 앞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집을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해서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물건 무주택 서민들 중에 여유 없으신 분들 못 삽니다. 현금 부자만 살 수 있어요. 즉 만약에 5월 9일 이후에 물건이 잠겨버리면 지금 박앤세일 기간이잖아요. 이 박앤세일 기간 동안 그 박앤세일에 대한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현금이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서민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박수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들은 정작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5월 9일 이후에 지금 5월 9일까지 해서 전월세 끼고 있는 물건들 과연 현재 나오는 금매물들 무주택 서민들하고 무슨 관계냐 이거죠. 지금 관계가 있는 거는 15억 이하 아파트 가격 급등하는 게 지금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서민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예, 토지거래 허가 규제,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규제 다 좋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선의로 만든 거겠죠? 예, 가격을 급등시키려고 서민들이 집 못 사게 만든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의로 만든 정책이죠. 당연히. 근데 이 선의로 만든 정책이 서민들에 대한 주거 비용을 급등을 시키고 그다음에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을 시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무리 선의로 만든 정책이라도 이 정책이 시장에서 선의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 정책은 바꿔야 되는 거죠. 즉 지금 어떻게 보면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명목하에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역설적이게도 시장에서는 선의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박탈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은 냉정하게 좀 바라보시는 시선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강남 3구의 매물이 뭐 몇 억씩 떨어졌다 이 이야기가 당장 나의 삶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이야기이긴 하죠. 그렇다면 실제로 돌아가는 현장의 분위기 잘 알아야 할 텐데 저희 전문가들이 그런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 아파트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언제쯤 하면 좋을까? 네.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어떤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세요? 예, 저 월계동에 한진하나 그랑비 25평을 네. 2015년도에 매수를 해가지고 그때 네. 한 3억 2천에 매수했거든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월세를 좀 임대 중에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월계동 한진 한화그랑빌 25평형을 언제쯤 매도해야 하는지 그 시기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한진그랑빌이요. 예, 예. 예, 여기 지금 더블 역세권에 지금 3,000세대 대단지에다가 그죠? 예. 예, 인근에 지금 장인뉴타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바로 지금 이제 강운대 역세권 개발하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서울원 아이파크 28년도에 지금 또 이제 입주 예정이고요. 예. 예. 여기 2015년도에 하셨으면 정말 싸게 사셨겠네요. 예, 예. 제가 예. 그 1년 전쯤에 대표님이랑 그 사무실에서 직접 상담도 했었는데, 아, 저랑 상담을 하셨어요. 예. 예, 예. 그때 예. 뭐 조금 더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보유 중이에요. 아, 그래요? 아, 잘하셨네요. 그 이후에 지금 예. 가격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작년 초에는 한 7억 5천 갔는데, 예. 그게 한 2억 정도 올라가지고 현 시세로는 한 9억 5천 정도 가요. 9억 5천이요? 예. 예. 그래서 예. 대표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 아이고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럼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지금 한 2억 정도 이제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죠? 예. 예, 이제는 좀 매도를 해야 되냐? 예, 이게 그렇죠. 고민이신 또 거잖아요. 가져가야 되냐.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 말고 다른 주택이 더 있으세요?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아, 이거밖에 예. 없으세요? 예, 예. 예, 그럼 다주택자도 아니시네요? 예, 예. 예, 또 2015년도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예. 여기에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아니요, 임대 중입니다. 아, 임대만 주고 계세요? 그럼 뭐 거주 2015년도에 하셨으면은 어차피 지금 뭐 그 당시에는 2년 거주 요건이 없으니까 지금 예. 비과세도 다 채우셨겠네요. 그죠? 비과세 다 되는 예. 거네요. 1주택이고. 그죠? 예. 예. 자, 그럼 결론부터 내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예. 현재 금액 한 2억 정도 올랐죠? 예, 예. 예, 2억 더 오를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보유하셔야 돼요.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예. 아까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지금 저가 아파트, 그러니까 중저가 오르지 않아야 될 적 중저가 아파트들이요. 지금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오르는 이유가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드렸냐면 15억 이하 대출 금지가 있으니까 실수요자들은 내가 여유 자금이 없으면 대출이 나오는 지역으로 해서 6억까지 나오는 지역으로 해서 수요자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수요자들이 들어가는 지역들도 되도록이면 이 수요자들도 대단지에 지하철 접근성도 좋고 그다음에 앞으로 가격이 오를 만한 지역으로 들어가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똑같은 돈이면. 그렇죠. 그죠? 근데 예. 여기 지금 갖고 계신 지역이요. 월계동이 지금 아예 도심 지역하고 아주 좋은 지역은 아니지만 3,000세대 대단지에 그다음에 인근의 장인 뉴타운이 지금 계속 입주를 하면서 인근의 장인 뉴타운이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인근의 강운대 역세권 개발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변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주변 지역이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은 가면 갈수록 주변에 인문적인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는 지역이라는 거죠. 즉 주거 선호도가 높아지는 지역이에요. 예, 주변에 막 새 아파트들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석계역 같은 경우는 더블 역세권이죠. 그죠? 예. 그다음에 여기서 한정거장 사이에 태릉 있구역이 또 6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인데 7호선 라인 타면 바로 강남 가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멀기는 해도 또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예, 그러면 이 지역은 실거주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앞으로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는 인근 지역에 성장하는 지역에 있고 그다음에 또 강남 접근성도 또 양호한 편이고 예,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또 선호한다고요. 예. 예, 이해되시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규제의 역설이죠. 규제의 역설. 예, 15억 이하짜리만 대출 6억까지 해주니까 당연히 실수요자들은 요 금액대의 가격이 오를 만한 지역을 선별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여기 한진 한화그랑빌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강북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계속 지금 전월세 가격이 계속 급등을 하잖아요. 그죠? 예. 최근에 보면 전월세 가격이 급등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월세 가격이 급등을 한다라는 거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시장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작년 대비 지금 한 2억 정도 올랐잖아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2억 정도 더 오를 거예요. 아, 그럼 계속 예. 가져가야 그리고 되겠네요. 아파트 공급이 서울에 충분치가 않습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매도를 고민하실 때도 이제 실행에 옮기시기 전에 꼭 전문가의 점검 받아보세요. 매도하지 않아서 2억을 더 버셨네요. 네,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할 거고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또 내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도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른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 돌아올 테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